사주익히. 안녕하세요. 사주익희의 송성엽입니다. 오늘은 명리학의 상식 하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의 총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요? 사주가 총 몇 종류예요? 바로 51만 8,400개죠? 아마 대부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만큼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60년 곱하기 12월 곱하기 60일 곱하기 12시는 51만 8,400개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이런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런 설명 들으셨을 때 여기서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아직 다 끝까지 이해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글자로만 이해한 거잖아요. 수식으로만 이해한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수식은 현실에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수식이 무슨 뜻인지 현실에 있는 3차원으로 이해해 볼 거예요. 제가 월주나 시주는 이렇게 생긴 귤 조각 모양이라고 했고, 이 귤 조각을 12개 이어 붙이면 이런 연주나 일주 같은 귤 모양이 된다고 했어요. 제 쪽에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반대편인 여러분 쪽이 자시겠죠? 밤이니까요. 이 자시라는 귤 조각은 사람이 한 바퀴 돌아올 때마다 갑자시, 병자시, 무자시, 경자시, 이모시로 이렇게 5종류의 간지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주만 따졌을 때 그런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일주까지 전체를 같이 다 따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갑자일 갑자시면은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을축일 병자시, 또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병인일 무자시, 또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정묘일 경자시, 또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무진일 임자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바퀴 더 돌면은 기사일 갑자시죠? 지금 갑자시가 2번 나왔는데 맨 처음에 나왔던 갑자시는 갑자일 갑자시였고, 다시 5바퀴 지나서 6번째 바퀴에 나온 갑자시는 기사일 갑자시였어요. 그러니까 갑자시라는 게 일주까지 따지다 보면은 사실 갑자시가 여러 종류라는 거고, 이 자시라는 영역에 갑자시, 병자시, 무자시, 경자시, 임자시 5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5종류의 간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60바퀴를 돌고 돌아와야 다시 갑자일 갑자시가 되니까 사실은 이 귤 조각은 60조각인 셈인 거죠. 이 한 조각이 5겹이 아니라 60겹이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귤 조각들이 다 60조각이죠. 일주가 총 60개니까요. 이렇게 60겹짜리 귤 조각이 12개 있으니까 곱하면은 720개고, 굳이 한번 세어보자면은 60개, 120개, 180개, 240개, 300개, 360개, 420개, 480개, 540개, 600개, 660개, 720개죠. 결국 이 귤 조각 하나에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총 4글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궁 안에서 왼쪽 4글자가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귤이 지구에 하나 있어서 일시주인 거고, 이 태양에도 하나 더 있어서 연월주인 거죠. 이 태양의 귤 조각 하나에도 똑같이 사주팔자 중에서 오른쪽 4글자가 다 들어있어요. 년간, 연지, 월간, 월지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이 태양의 귤 조각 하나도 60겹이고, 이 60겹짜리가 12개 있으니까 얘도 720개인 거죠. 아까 전 수식에서 곱하기가 총 3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양쪽에 있는 이 곱하기들의 의미는 개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720년월 곱하기 721시는 51만 8,400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남아있는 곱하기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기질적 태양과 기질적 지구라는 이 2개의 귤 조각에 지금 동시에 속해 있죠. 큰 거 하나, 여기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동시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을 회전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이 큰 귤을 도는 지구의 공전 속도와 작은 귤을 도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달라서 연월주와 일시주가 따로따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질적 태양의 720개와 이 기질적 지구의 720개가 조합이 되니까 우리가 곱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곱하기들은 조합이라는 뜻이고요. 결국에는 51만 8,400 연월일시는 51만 8,400개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약간 허무하죠? 수식으로만 봤을 때는 얘네가 다 똑같은 곱하기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항상 겉보기만으로는 알 수 있지가 않죠. 수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실 때도 역지사지로 속마음까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식의
3단 변화를 지켜보았는데요. 방금 살펴봤듯이 첫 번째 수식은 너무 과하게 펼쳐놓은 거고요. 세 번째 수식은 너무 과하게 압축해서 필요한 정보까지 다 뭉개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수식처럼 적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세 번째 수식에서 어떤 정보가 뭉개졌냐면요. 이 수식만 봐서는 연월주와 일시주의 구성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성적인 면을 표현해주지 않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9장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쳐보시면은 이 월권법표와 시두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상단부터 색깔이 다르죠? 왜냐하면 명리학에선 한 해의 시작이 인월이고 하루의 시작은 자시잖아요. 그래서 연월주와 일시주의 구성이 다른 겁니다. 두 칸씩 밀려있죠. 우리가 보통 갑자년과 갑자일을 기준으로 연월주와 일시주를 비교하곤 하는데요. 갑자년 병인월과 갑자일 갑자시인데 여기서 연월 일시를 떼고 보면은 갑자 병인과 갑자 갑자라는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사주팔자가 총 몇 개냐고 물었을 때 구성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1번 수식처럼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2번 수식처럼 설명해 주는 게 1번보다 조금 덜 자세해 보여도 사실은 2번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구본에서 살펴봤던 자시라는 귤 조각을 60겹을 다 펼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시에 대비되는 자월도 펼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60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갑자일 갑자시고 여기는 갑자년 병자월로 구성이 다르죠. 지금 두 칸씩 다 밀려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월권법과 시두법이 괜히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구성이 달라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연월주와 일시주 사이에 구성의 차이가 왜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11장 대우는 언제 어디에 있나요를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11장 진도 나갈 때는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바퀴가 한 바퀴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역학에서는 두 칸이 한 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간목이 한 칸이고 을목이 또 한 칸이죠. 간목과 을목은 각각 양목과 음목이고 양목과 음목이 온전히 다 갖춰져야 목이라는 오행이 온전히 다 갖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보계를 차고 요즘에는 스마트워치로 하겠지만 아무튼 걸음수를 측정할 때 보통 왼발도 한 걸음 오른발도 한 걸음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역학에서는 왼발 한 걸음 오른발을 한 걸음을 걸어야 그게 숫자가 1이 카운트가 올라간다고요. 하나 둘 셋 넷이 아니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된다고요. 그래서 역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왼발은 사실 반걸음인 거고 오른쪽도 사실 반걸음인 거죠. 다른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가 커플 모임에 나가기로 했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내 커플을 못 데리고 혼자 나가면은 커플 취급을 안 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솔로가 한 명 있고 여자 솔로가 한 명 있어서 둘이 합쳐져야 하나의 커플로 보는 거잖아요. 이렇듯 역학에서는 한 쌍, 한 짝, 한 세트를 온전한 하나의 단위로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아까 일시주는 갑자에서 시작한다고 했고 연월주는 병인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갑자일, 갑자시, 갑자년, 병인월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간지의 영역을 이렇게 순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랬을 때 갑자에서 병인까지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총 두 칸이잖아요. 그런데 역학에서는 두 칸이 하나의 단위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갑자와 병인 사이가 을축인데 을축에서 한 칸 물러난 게 갑자일 갑자시라는 일시주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 을축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게 갑자년 병인월이라는 연월주의 시작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로 생각을 했을 때는 서로가 한 칸씩 물러난 거지만 역학에서는 서로가 반 걸음씩 물러나서 서로의 거리를 한 걸음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연월주를 양이라고 하고 일시주를 음이라고 하는데요. 왜 음양관계인 연월주와 일시주가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춘세수를 부정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입춘세수 할 때 새는 이제 세운 할자의 새자예요. 그리고 세운은 연운이라는 뜻이니까 새는 연이라는 뜻이고요. 수는 머리 숫자라고 해서 이제 맨 앞에 병인이 와야 되냐 갑자가 와야 되냐. 그러니까 입춘세수는 한 해의 시작이 입춘부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월주를 일시주에 맞춰서 갑자년 병인월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갑자년 갑자월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사갑자년이 있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일시주를 연월주에 맞춰서 한 해의 시작은 인월부터 시작이니까 하루의 시작도 인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통일을 시켜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연월주랑 일시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이가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음양의 법칙에는 이 대칭성만 있는 게 아니라
상보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상보성은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이 상보성 자체가 불균형을 품을 수 있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상보성에도 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F자 모양인데 얘를 지금 뒤집으면 똑같이 F자 모양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를 합치면은 이렇게 똑같이 네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네 둘은 똑같이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얘네 둘을 합쳐도 이렇게 네모가 됩니다. 서로를 보완해서 여기가 양음이고 여기도 양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물론 아래쪽 부분도 똑같고요. 그런데 지금 위쪽은 대칭이고 아래쪽은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보성은 대칭 상보성이고 두 번째 상보성은 비대칭 상보성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남자는 튀어나왔고 여자는 움푹 파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연월주랑 일시주에도 똑같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연월주랑 일시주가 완전히 대칭이어야 한다는 말은 그냥 뭐 남녀가 둘 다 밋밋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볼트도 튀어나오면 안 되고 너트도 구멍에 파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앞놈 순놈이 둘 다 밋밋하면은 그게 음양합일이 안 되잖아요. 연월주가 튀어나왔고 일시주가 움푹 파여 있어서 둘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 직소 퍼즐 모양처럼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고, 아니면 저희 사무실 바닥 타일처럼 정사각형이면은 얘네가 결합이 안 되고 따로따로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역학에는 대칭성만 있는 게 아니라 상보성도 있어서 항상 불균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용어 해설을 좀 하자면은, 월권법의 건자는 세울 건자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월조를 어디부터 세워야 하느냐에 대한 용어고요. 시두법의 두는 머리 두자라서 하루의 첫 번째 시주를 뭘로 시작해야 하느냐에 대한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월권법이나 시두법이나 한자만 다르지 사실 뜻은 똑같아요. 아무 차이도 없는데 그냥 한자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칙들이 왜 생겼냐면요, 그냥 최소 공배수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월주가 지금 12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갑년에 12개, 을년에 12개, 병년에 12개, 정년에 12개, 무년에 12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다시 갑자, 을축 다음에 병인으로 반복되죠. 월주는 기본적으로 5년마다 반복돼요. 그래서 갑년과 기년이 5년 차이 나니까, 갑에서 을, 병, 정, 무, 기 5년 차이 나니까 갑년하고 기년은 매년 월주가 똑같은 거고, 을년이랑 경년도 5년 차이 나니까 매년 월주가 똑같은 거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요. 뭐 시주법도 똑같죠. 하루가 12시즌인데 을일도 12시즌, 병일도 12시즌, 정임도 12시즌, 무일도 12시즌 해서 다시 기일로 가니까 갑일과 기일은 12시즌의 간지가 똑같더라. 월권법과 시두법을 외우는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공식을 보시면 여기 천간합화오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천간합으로 이루어졌냐 하면은 그냥 다섯 칸 차이라서 그런 거지 천간합이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주가 60년 주기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에 월주는 12개가 있죠. 즉 월주가 연주보다 12배 빠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60 나누기 12를 하면 5가 나와서 그냥 우연히 5개의 주기와 천간합의 주기가 일치해서 여기 공식의 천간합으로 외우는 게 좋겠다 해서 암기법을 만든 거지, 특별히 천간합이랑 관계가 있어서 공식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제가 아직 유튜브 강의에는 천간합화 오행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아서 지금 표로 써놨는데요. 월권법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년간의 천간합화 오행을, 년간의 천간합화, 여기가 지금 갑기합토죠. 갑기합토, 이 토를 생하는 양간, 그래서 여기 토를 생하는 건 화생토로 화인데 그 중에서 양간인 병화가 월두가 되는 거예요. 뭐 나머지도 똑같죠. 여기 을경합금인데 금을 생하는 토의 양간인 무토가 시작점이고, 병신합수인데 수를 생하는 금의 양간인 경금이 월두가 되는 거죠. 시두법도 한번 해볼까요? 일간의 천간합화오행, 예를 들어서 정임한 목인데 이 목을 극하는 양간, 목을 극하는 건 누구예요? 금극목이죠. 그래서 금 중에서 양간인 경금이 시두가 되는 거예요. 정땡일이나 임땡일에서는 하루가 경자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무계합화고 화를 극하는 게 수인데, 수 중에서 양간인 임수가 무땡일이나 개땡일의 하루의 시작이 임자시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암기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공식에서는 월권법 공식과 시두법 공식이 나뉘어져 있는데, 두 번째 공식은 월권법, 시두법 공통입니다. 그리고 1번 공식과 마찬가지로 천간합화 오행을 활용하는데요. 년간 또는 일간의 천간합화 오행의 양간은 항상 진토 위에 있다. 찾아볼까요?
갑기합토인데 토의 양간인 무토가 진토 위에 있죠. 무진월이고 여기도 무진시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을경합금인데 경금이 진토 위에 있고 여기도 경금이 진토 위에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공식에도 천간합화와 관련된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최소 공배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뭐 진토가 특별하네 어쩌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요. 그냥 다 외우기 쉬우라고 만든 암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번째 공식을 실제로 활용하려면요, 그냥 진토에서 인월까지 역행을 해서 무정병 해서 월두를 찾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무일이나 계일에는 무게 합하니까 병진부터 거꾸로 해서 병을 갑계임 해서 자시의 천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활용하려면요, 천간을 거꾸로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걸 뭐 재롱잔치 하는 기분인데 제가 좀 가볍게 보여드리자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가 있고 이거를 거꾸로 외웠을 때 계임신경 기무정병 을갑이 되는 거고, 십이지지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데 그거를 거꾸로 해서 해술유신 미호사 진묘인축자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외울 수 있어야 이거를 쓰기가 편하시다고요. 실제로 사주를 보다 보면 이렇게 공식 적용할 때 역행을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외워두시면 편하기는 합니다. 참고로 이 공식들은 지구가 역행을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첫 번째 공식은 오행을 생하는 양간이 아니라 음간으로 바꿔줘야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갑기합토라서 화생토로 병화가 여기 와 있는데 지구가 역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새해 첫날이 인월이 아니라 정축월입니다. 지금 지구가 순행하니까 뭐 병인 정묘 무진 해가지고 지금 간지가 월주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구가 역행하기 시작하면은 월주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이렇게 흐르니까 갑년이나 기년은 정축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갑기합토를 생하는 화인 거는 맞는데 순행할 때는 병화고 역행할 때는 정화니까 이 공식이 지금 음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식은 오히려 더 쓰기가 쉬워지죠. 지금 여기가 무진시인데, 갑기합토의 무진시인데 원래는 정묘시, 병인시, 을축시, 갑자시로 이렇게 네 칸을 역행했어야 됐는데 지구가 이제 역행하기 시작하면은 갑땡일의 시작 지점이 갑자시가 아니라 을해시가 되죠. 그래서 무진시에서 기사시, 경호시, 신미시, 임신시, 계유시, 갑술시, 을해시 7칸을 순행해 줘서 시 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법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성만 발생하면 이런 공식들을 새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고요. 단순히 어떤 패턴을 찾아서 만든 것이길 뿐이기 때문에 어떤 역학적인 뭐 대단한 원리가 숨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암기법이에요. 그리고 이 월권법, 시두법 공식은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어플들이 꽤 잘 나와 있어서 월권법과 시두법을 틀리는 앱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외워두시면은 당연히 써먹을 일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자기 사주를 간지로 불러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잘못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월권법과 시두법을 무시하면서 간지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면은 60의 4제곱,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60이면은 1296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주팔자에서는 갑자년에 갑자월이라는 게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갑자가 없죠. 그런데 손님이 불러주거나 손으로 쓸 때는 그냥 써볼 수는 있다고요. 갑자년 갑자월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조합할 수 있는 간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1296만 개 빼기 51만 8400개 하면은 1244만 1600개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주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사주를 일부러 틀리게 불러줘서 선생님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다는 뭐 그런 소문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는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사주를 애초에 간지로 안 봤고 양력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또 유명인들 사주 볼 때 보통 나무위키에서 생년월일을 긁어와서 3주를 일단 확보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남은 시주를 추정할 때 60개를 다 갖다 대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12개만 추려서 봐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월권법 시두법은 이 맨 윗줄 라인에서 아래쪽만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아래쪽에서 역으로 윗줄을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땡년이면은 무조건 시작은 병인월이잖아요. 반대로 어떤 월주가 병인이면은 년간이 갑 아니면 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도 실제로 활용을 했으니까 이따 진도 나갈 때 같이 확인해 보고요. 자, 이렇게 오늘 사주팔자의 총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가지인 이유를 3차원으로 살펴봤는데요. 제 책 9장 화성에서 태어난 사람의 사주팔자는 의 첫 부분이 월권법과 시두법인 이유는 역시
화성도 지구처럼 720개의 귤조각을 가지고 있고 태양도 720개의 귤조각을 가지고 있어서 화성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사주팔자의 총 경우의 수도 51만 8,400가지이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면 다른 행성의 만세력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보통 이상한 이론들 만들어서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시각적인 이해가 없으시니까, 아까 본 수식이 현실에서 어떤 뜻인지 모르시니까 그냥 글자상으로만 이 사주팔자라는 글자만 막 변형해서 이 실체가 있는 기질계를 마구 변형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나왔던 사주의 총 경우의 수가 1296만 개라던가 이런 건 귤조각의 뭐 결맞음이나 최소 공배수를 고려하지 않은 거고, 뭐 쌍둥이 사주는 다음 시간 사주로 본다던가 이런 거는 나의 현재 위치를 무시하고 난 여기서 태어났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태어났다고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질적 지구만 고려하고 기질적 태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태어났는데 아까 전에 그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태어난 걸로 보겠다는 이 논리를 여기서는 왜 적용을 안 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시간이라는 게 제가 비행기 예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다음 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구가 지금 이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될 뿐이지 실제로 12지지나 10천간에 순행이나 역행이라는 거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다음 시간으로 보겠다 뭐 그렇게 하고 계신 거고, 뭐 야자시, 동지세수 이런 거는 각도가 아예 안 맞죠. 또 아니면 뭐 연월일 시주보다 더 작은 분주나 초주까지 고려하면은 명리학이 훨씬 더 자세하게 이 세상 모든 만사를 다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는데요. 일단 분주와 초주는 이런 별도의 회전축도 없고요. 또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잖아요. 그런데 이 분주와 초주라는 개념은 애초에 현대식 시간 개념이라서 동양식 시간 개념인 연월주나 일시주와 이 시간 비율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식 사고관을 갖추지 못하신 분들이 상상으로 글자로만 창작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뭐 기타 등등 아마 지금까지 배우신 것만으로도 시중에 존재하는 비주류 새로운 이론들 막 창작해 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웬만한 거는 다 반박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마치기 전에 제 어렸을 적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워낙 어렸을 때라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가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다 같이 할아버지 댁에 모였는데요. 그때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이 뒷산에 올라가셨다가 산삼을 하나 캐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잔치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그 산삼 뿌리가 크게 보면 이렇게 5파트라고 해야 되나? 뭐 5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가 제 친할아버지의 동생이시기도 하고 이 산삼을 발견한 장소가 저희 할아버지 댁 뒷산이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3뿌리 드시고 내가 2뿌리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엄청 기뻐하시다가 저를 딱 한번 보시더니 아, 그래도 우리 장남 장손도 한 뿌리 먹여줘야지 하면서 이제 2대 1로 나눠서 저한테 한 뿌리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할아버지 오래 사시라고 거절하고 양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때 꿀 찍어서 아마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서 너는 그래도 이거라도 먹어라 하면서 그 산삼 이파리를 달여서 뜨거운 차로 만들어서 저를 주셨어요. 그거는 제가 마셨는데 굉장히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산삼 이파리만 달여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허우대는 멀쩡한데 이렇게 속은 되게 허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수식이나 공식은 현실에 있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숫자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뿌리고 공식은 이파리라고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학업의 벽에 많이 부딪히셨을 텐데 명리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부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산삼을 발견했는데 저처럼 이파리만 똑 따서 드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파리만 똑 따서 드셔놓고 산삼을 뿌리까지 다 복용하신 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고 넘어가시니까 나중에 골다공증 같은 거 걸리시고 산삼 먹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가 산삼 같은 굉장히 가치 있는 공식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뿌리를 계속 안 드시고 이파리만 계속 드시니까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이론들의 구멍이 뽕뽕뽕뽕, 어떤 사람은 엄청 큰 구멍이 뚫려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론에 구멍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통변이 안 되고 명리학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악순환인 게, 그렇게 되어버리면요, 현업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도 다른 선생님들한테 기초 부족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공부한 연차는 많으니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올려도 들어먹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기초를 제대로 다지셔서 그런 가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학문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방금 전에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권법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도 항상 늘 가장 근본이 되는 장소에 도달할 때까지 학문을 파시는 태도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